너무 정책 믿지 마시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예전 30년간의 개혁개방 시대의 생각을 이제는 버리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나 대전, 부산, 광주 쪽 이런 데 철도 지어하는 돈으로 이런 거 놓고, 그리고 강원도 같은 데 소외 지역에 철도 놓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 자, 그리고 당진, 그리고 서산 북부, 여기가 이제 어촌 지역이었는데 그랬죠. 역시 공업도시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금 현상,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 당진의 지역 언론이 공개한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당진시의 해안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당진은 사실상 옛날 바닷가가 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부 다 간척을 해가지고 농토를 바꿨고, 이게 다른 지역, 전라남북도라든지 경상남도 일부 지역 같으면은 그냥 농토나 염전으로 남아 있는데, 이 상당 부분이 지금 공업화가 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 구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국의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을 보면 다 이렇게 가려버려가지고 네. 수채가 안 보이는데, 아, 요 오른쪽이 평택항이고요. 요 서해 수호관 하면 느낌이 좀 오시죠? 무슨 느낌인지. 군사 지역이라서 일반적으로는 가려 있는데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글 지도니까요. 네. 이 반대편이 당진이고 인공섬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네. 서부도로하고 넘어 횡담도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이 넘어 전부 공단입니다. 쭉. 아, 그러네. 요게 현대제철이에요. 이게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두고 박태준 회장과 싸우다가 80년대에는 광양제철이 만들어진 거고, 한보철강이 이걸 만든 다음에 IMF 이후에 현대가 인수해서 결국 꿈을 이뤘고, 아까 보여드렸던 동글동글한 외계 같은 사진이 네. 여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나가면 여기가 한국 제3의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산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건 요즘에 변화하고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성문산업단지라고 있어요. 네. 성문간척지인데 공단을 만들었는데 미분양이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서산 쪽에 있는 화학단지들이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산 대산산단, 당진 성문산단, 당진 현대제철, 그리고 고대 부곡지구, 평택까지 산업벨트가 바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변화를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셔가지고, 다들 서해안 고속도로 사시면은 태안반도에 아마 안면도 가시죠, 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지나가 버리십니다. 근데 이 변화가 안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활동도 참 많은데 몰라서 안 갑니다. 아, 그래요? 구인 공고는 막 나오는데. 막 나오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실 약간 아직 좀 거친 황무지 같은 곳이라 젊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좀 즐길 거리 필요한데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확충해주면 되는 문제지 여기가 쇠락할 건 아닙니다. 네. 이게 경기 서남부, 충남 서해안 네. 이쪽 지역이 한국의 최전선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예.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말씀드렸던 100년간의 변화, 바다에서 염전 농토에서 산업화까지를 지금 이뤄내고 있는 최신 지역이다. 간척지로서의 예, 하나. 그리고 대서울권이 확정되면서 어디까지 반도체 벨트, 자동차 벨트가 가냐를 보여주는 최전선이고, 또 하나는 신냉전이 왔습니다. 저는 왔다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부르면서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거 플러스 중국, 러시아, 북한 권위주의 정권대 자유주의 진영 간의 싸움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수원공항이라든지 광주공항도, 그리고 새만금 군산공항 같은 것도 다 지금 맞물려가면서 말하자면 중국 포위망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서해안 지역은 최전방이다. 우리가 최전방이라는 말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보면은 가장 적과 네. 접점 지역,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예. 이런 느낌이 먼저 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동산에서는 예, 지리학적으로 맞습니다. 한때 한국이 냉전 시대에 고생을 하다가 해빙기에 들어서 중국의 개혁 개방, 소련의 붕괴, 그 틈을 타고 잘 탔어요. 우리가 30년간 성장을 했죠. 그건 팩트입니다. 그 당시에 냉전 생각하면서 중국과 교역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 만약에 한국은 망했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한 타임 또 넘어갔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든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어질 거고, 북중로 이란과의 대립 구도도 이어질 겁니다. 이 상황에서 서해안 시대가 결국 온다라든지, 그러니까 서해안에 투자라든지 새만금을 비롯해서, 또는 러시아와의 교역이 지속될 것이므로 환동의 시대를 열자. 이 말은 동해 자유무역 시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 또는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접경지역 개발을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의 세계관 인식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 한번
좀 냉정하게 검토해 보시라. 정부가 말했으니까 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혁신 도시들이 정부가 개발한다고 했더니 해서 가게 열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집 얻지 않고 출퇴근하는 바람에 주말에 장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듣거든요. 네. 너무 정책 믿지 마시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예전 30년간의 개혁개방 시대의 생각을 이제 버리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서해안 이쪽 그 도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지리적으로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리적으로 지도가 잘 안 떠올라서 맞습니다. 그러는데 예산 홍성북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 봐요. 그렇죠. 일단 당진 맞습니다. 서산북부하고 맞습니다. 그 지리적인 그 모습 한번 좀 예. 보여주시죠. 이번 책이 좀 두꺼운데요. 그게 말씀하신 게 당연합니다. 대부분 낯선 지역이고 원래 서울 사람들이 60년대에 영동 지역 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뜰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뭐가 그렇죠. 어디인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러게 이렇게 개발이 지금 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사실 많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모르십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지도를 많이 치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진 건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건 한국 지도로 보겠습니다. 네. 평택이 있고요. 네. 천안, 아산이 있고, 약간 여러분이 보시기 쉬운 지도로 보여드리면 아산이 있고, 당진, 서산, 태안은 뺍니다. 태안은 당분간 좀 예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죠. 여기 보시면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점선이. 네. 요게 서해선입니다. 아. 삽교역이 여기쯤 생기는데, 요게 이제 충남 도청역이 될 예정. 그래서 오른쪽이 예산, 왼쪽이 홍성이고, 서해선이 완공이 될 겁니다. 되기는 아마 늦어도 29년, 30년에 될 건데 여의도까지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서 여의도 오는 것보다 빠를 겁니다. 일단 올해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지리 감각이 약하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꼼꼼히 우선 이 홍성부터 대략 여기 시화호 있는 그러니까 안산 남쪽입니다. 여기까지 서해선 열차가 개통합니다. 올해 네. 운행할 거고 추가적으로 29년쯤이 되면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있는 여의도까지 오게 될 거예요. 이게 거의 59분 거리입니다. 여기 이 라인은 저는 기본적으로 대서울권의 최전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야, 근데 이런 식으로 주변 그 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성장이 된다 그러면 진짜 대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서울이 확장이 크게 되겠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서울로 온다는 건 아니고 서울부터 이어지는 갓집 체인이 어디까지 가는 건데 일단 여기서 끊겨질 거다. 그러니까 홍성 예산에 걸쳐 있는 충남 도청 신도시, 내포 신도시는 아마 목표는 인구 10만인데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힘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미 이런 수요를 믿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장항선하고 서해선이 만나는 역세권이 될 홍성역입니다. 네. 앞에 보면 홍성시에서도 홍성군에서도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원래 25년 정도에 개통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믿고 약간 여기 잠시만요. 홍성 자이가 준공을 했습니다. 네. 바로 역 앞이에요. 이 자이 살고 있으면은 여의도까지 1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를 볼 때 제가 너무 넓게 보지 마시고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교통망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역세권. 역세권이죠. 정말 걸어서 몇 분 걸어요. 여기는 걸어서 제가 걸어봤는데 10분 좀 걸려요. 차로 하면 2, 3분? 근데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결국은 역세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거죠. 여의도나 서울역 근처에 직장이 있다면 내가 도봉구나 노원구에 살 거냐, 홍성 자이에 살 거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차원에서 대서울권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다. 그렇군요. 자, 근데 철도 없는 땅의 모습 해가지고 서산, 남부, 예, 태안 예. 뭐 이렇게 맞습니다. 잡으셨는데 이건 어떤 예. 의미입니까? 지난 총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지하화였죠. 철도 지하화, 고속도로 지하화. 근데 끝나자마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끝나자마자는 아닙니다만 너무 이제 노여하지 마시고 서울 지역 철도만 지하화하는데 100조가 든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100조면 참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당진 현대제철, 그리고 서산 대상공단은
정말 한국의 미래를 걸고 있는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 철도가 안 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 늘 막히잖아요.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자꾸 뚫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예타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서울 지역에 이미 있는 철도를 지어하는 돈으로 이런 공단에 철도를 놓아주는 게 훨씬 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거다. 여기 서해선이 다닐 거고 요 라인으로 네. 현재 성문산단 인입철도라고 요렇게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연장해가지고 대산산단까지만 와주면은 한국의 미래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서울이나 대전, 부산, 광주 쪽 이런 데 철도 지어하는 돈으로 이런 거 놓고 그리고 강원도 같은 데 소해 지역에 철도 놓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저 서산남부 그리고 태안 쪽에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거보다는 철도가 훨씬 그러니까 대도시의 지하와 철도 지하보다 이런 데 고속도로 더 놓고 철도 더 놓는 게 한국 산업의 미래, 인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물류를 위해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가능성의 땅이라고 표현하신 홍성남부 그리고 예. 고령, 서천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예, 그게 약간 이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고 사실 뭐 가능성이 몇 번 있었는데 늘 좌절됐었다. 이게 국가의 계획을 너무 믿지 말라는 참 좋은 사례로서 참 슬프지만 아, 그래요? 반면교사로서 이 지역은 대략 2번 내지 3번 정도 정부에 속았어요. 속았다는 말을 해도 됩니다. 유명한 사례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언제나 가능성의 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대천 해수욕장 많이 가실 거예요. 그렇죠. 대천이 보령이죠. 다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천이 보령이죠. 대천은 아는데 보령은 보령하고 모르세요. 하면 좀 헷갈려요. 맞습니다. 보령을 가봤나? 옛날 보령군 대천시를 합쳐서 그래 된 거죠. 이게 예전에 나왔던 군산 서해안 지역 종합개발계획 보고서입니다. 네. 보시면 비인이란 데 공단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비인 들어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놀러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춘장대 해수욕장? 여기 바닷가 유명한데 그리고 아래에 보면 마서간척지라고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현이 안 됐습니다. 장항 재련소 아시죠? 산 위에 굴뚝이 있는 거. 한때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그 지역에 간척지를 만들고 군산에도 간척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군장산단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비인산단을 만든다. 이게 전부 좌절됐어요. 특히 이게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 구상이 있었던 비인산단 도시계획도인데 충남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계획을 밀었던 김종필과 네. 울산을 밀었던 이후락이 싸우다가 이후락이 이겨서 이거를 울산이 가져갔다. 아, 이게 1차 좌절.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항에 간척지를 대규모로 만들어서 군산과 묶어서 군장산단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장항은 좌절되고 군산부터 아래쪽으로 만든 게 새만금입니다. 아, 이게 2차 좌절. 그리고 가로림만 프로젝트라고 이게 세 번째인데 이거는 태안하고 서산 사이에 가로림만 지금 갯벌이 유명합니다. 뭐 유네스코까지 갈 수 할 만한 건데 여기를 70년대 80년대에 간척을 해가지고 인구 600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오, 엄청나네요. 수도는 지금 세종 지역이고 그러니까 인천 서울 같은 구조로.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좌절되었다. 이게 세 번째 좌절. 계속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충남 분들이 왜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쪽이죠. 이쪽을 왜 지지하느냐. 박 대통령이 몇 번의 꿈이 있었는데 매번 좌절된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암살로 좌절됐다. 그래서 그게 김종필 씨의 자민련이 이어진 거고 계속 표로 이어지고 있고 이건 아마 다음 대선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이 얘기들은. 이런 좌절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성장을 시킬 만한 지정학적 그 이의를 예, 충분했죠. 이점이 있다. 있었죠. 있고 지금도 있는데 이건 사실 정치적인 목적 이유고 중국이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에 사실 못하게 된 겁니다. 이거 보면 박 대통령이 와서 개막식을 했어요. 대통령까지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실현된다는 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다. 심지어 이거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때 뉴스예요? 그때 뉴스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계획을 했었어요. 여기가 활성했던 앞바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좌절되고 나니까 대신 준 게 발전소예요. 그래서 여기 분들은 공단 못 만들었으면은 천혜의 바다라도 내버려두지 괜히 발전소 만들어서 환경까지 망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그러한 산업단지 전기를 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큰 그림에서 예, 전기도 발전소 놓고 철도 놓고 할 생각이었는데 다 무산됐어요.
아, 그래서 서해안 시대 이런 얘기를 네. 그 뭔지 의미는 모르지만 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서해안 시대가 맞습니다. 서해안 시대가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었는데 이러한 이유군요. 네. 서해안을 따라서 이 네. 성장하고 확장시키는 전략이 맞습니다. 있었군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게 합리적인 거였죠. 특히 중국과 관계가 좋을 때. 하지만 저는 끝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 이제는 예, 지경학적으로 봤을 때 신냉전은 들어왔고 반도체 수출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견제는 심해질 거예요. 당장 2차 전지로 새만금이 좀 시끄러웠었는데 입주한다고. 그렇죠. 지금 다 투자 중단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좀 미국이 중국과의 합작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맞아. 그쪽 새만금 쪽 공단에다가 뭐 합작 공장을 짓는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나왔는데 지금 다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좀 한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궁극적으로 과연 한국이 중국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원천 기술이 있냐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마 오늘 마지막 말씀일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새만금 얘기 자주 드리는데 새만금은 넓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 들어온다고 했던 새만금은 원래 군산상단이 있는 거 아래쪽이에요. 네. 새만금 군산단. 사실 군산상단의 연장인 겁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시끄러웠던 새만금은 부안 새만금. 아, 여기에요. 예. 그리고 새만금 신항을 만들고 여기 지금 여기 선거였죠. 원래 지난해까지 25,000명이 살았어야 되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김제새만금이에요. 거의 서울 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2차 전지 업체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새만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가보시라. 엄청나게 크군요. 커요. 그리고 이 지금은 그나마 군산새만금 원래 잘 나갔던 거고, 근데 이게 약간 요즘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잼버리가 그렇게 끝난 다음에 새만금 공항이 요즘 좀 위험합니다. 사실. 근데 새만금 하지만 공항은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만금이 잘 돼서가 아니라 여기 뭔가 좀 이상하죠 색깔이. 여기가 군산공항입니다. 미군공항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 미군공항의 확장으로서 새만금공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질 것 같고 대중국 포위망 차원에서. 다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군이 쓰는 공항인데 여기에 중국 바이어들이 들어온다? 중국 바이어들이 과연 순수한 사업가들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애써 무시하지 마시라라는 게 제가 드리는 조언이에요. 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저 군산시 그 선유도 해수욕장 예, 그쪽 예, 방 예. 이렇게 갔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새만금 따라서 예, 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좋은데 참 좋은 곳인데 난개발했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새만금 단적지의 끝이 고군산 열도거든요. 원래 여기가 군산입니다. 산이 물이 지어 있다고 해서 군산이고 이걸 바라보이는 데가 군산이라고 말한 건데 아, 그래요? 예. 여기까지 지금 길로 갈 수 있죠. 근데 군산시가 여기가 개발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난개발을 해버렸어요. 어떤 면으로요? 그러니까 정말 난개발입니다. 그 사실 약간 돗대기 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 이렇게 뭔가 계획적으로 다 예. 집중되는 게 없고 좀 예쁘게 짓는 게 아니라 막 들어섰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이게 좋은 곳인데 여기가 옛날에 배로 가야 되는 곳이어서 서울도도 포함해가지고 새만금 간척지가 만들어질 거 뻔히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러한 아쉬움은 없었을 거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새만금은 지금 전체 개발 계획은 실현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너무 커요. 그러게요. 어유 뭐 달리는데 뭐 그냥 너무 황량한 예, 느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메울 수가 없다 보니까 특히 부안 쪽에 뭔가를 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 보니까 한 게 잼버리인데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될 바에는 지금이라도 조금 욕심을 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재편성을 하시면은 저는 북쪽은 군사산단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원래 잘 돌아가니까 나머지 쪽과 균형 맞춰가면서 개발하실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뭐 반도체가 와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 또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가려면 물이라든가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이런 대학도 것들이 있어야 되고. 배우가 있어야 예,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척지를 따라서 그 어떤 공단 지역이 만들어지고 성장을 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게 이제 말씀하신 서해안 쪽의 맞습니다. 여러 맞습니다. 도시들이라고 네.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 인천, 시흥, 안산 이게 이제 같은 비슷한 그렇죠. 케이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성장을 했었는지 좀 네. 간단하게 짚어봐 주시면 우리가 좀 예, 이해하기가 쉬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게 지금 꽤 낯선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는 사실 간척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송도잖아요. 그렇죠. 송도
제가 2000년대 초에 갔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안개만 피어오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딴 게 부족하다네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겪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이 서울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건데 만약에 한국이 뉴욕이나 도쿄나 그런 도시였다면은 이 감각이 잘 와닿았을 거예요. 바다를 메꿔가면서 도시 성장하는 겁니다, 원래. 대표적인 게 인천, 부산, 목포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요 송도고요. 송도는 지금 계속 키우고 있죠, 여기. 땅 손이 그어가면서. 그 이미 요 아래쪽에 공단 만들고 있는데 벌써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아래쪽에서 시흥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여기가 어디냐면 반월공단입니다. 아, 예, 반월공단. 이게 다 바다였잖아요. 그렇죠. 바다였던 거를 염전 만들었다가 공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땅은 널찍해도 좋은데 평평하고 이제 집안치마, 연역집안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송도 같은 데는 원래 국제도시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토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도시들 다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와서 짓는 중에 좀 기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잘 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 공사를 좀 튼튼하게 다 단단하게 해야 해야 됩니다. 되는데.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이제 방심하면은 좀 감시를 소홀히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송도 하면 네. 그 과거에 나왔던 뉴스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막 무슨 사무실이 뭐 상가가 공실이 뭐 예, 많고 김연아가 투자해서 실패를 예, 하고 뭐 예, 이런 예. 얘기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그냥 망한 도시 막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예, 그건 아니죠. 상업적으로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꽤 이제 많이 들어찼고요. 근데 모든 우리 도시가 원래 강남도 그랬습니다. 강남 초기에 그 공무원 아파트, 공무원들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3개월마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런 과정은 있고 송도도 한 단계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송도의 고민은 원래 이게 국제도시였고 외국인들이 와서 비행기 타고 드나들라는 거였고 서울에 오지 말라는 개념인 건데 그게 안 됐죠. 그 부분은 문제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 단지로서 분양에 성공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이 요구되는 거고 GTX B죠. 그래서 송도 쪽에 호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호텔이 매물로 많이 나왔다. 그런 거죠. 적자가 커서. 맞습니다. 대신에 주거단지로서 기능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천 내부에서의 아파트 갈아타기 연수구 다른 지역에 이어서 논현이라든지 된 거고 아마 이제 GTX B는 아마 만들 것 같거든요. 만들면 이 송도부터 서울역까지도 신선입니다. 새로 깔아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송도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공사가 끝나고 12년쯤 됐죠. 12년. 제가 2000년대 초에 갔을 때 텅 비었다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서해안 쪽에 이러한 그 간척지 주변의 도시들 네, 성장하기는 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가보시고 체크해 보셔야 된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논한 것 중에 특히 2부인데 여기 도시들은 주목하셔도 된다.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 땅이 또 서울 북촌도 그렇고 다들 가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말했는데 20년 뒤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지금 당진에서 일어나고 있고 화성, 평택,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동부가 아니라. 한 번쯤은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커피 드시려고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겁니다. 거기 요즘에 좋은 카페가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좋은 카페가 왜 많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맞습니다. 네. 아니면 볼만한 거리가 있거나 네. 뭔가 돈이 도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되니까 맞습니다. 뭔가를 했겠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해안 그리고 간척지 중심의 도시들을 좀 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그 지리학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적 관점에서의 그 서해안 도시들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공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명의 최전선, 이번에 나온 책이죠. 저자이신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배웠는데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그 재산 증식 혹은 여러 가지 투자의 그 아이디어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